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3달째 강민수 씨의 핸드폰엔 장모님으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위야, 급 일일이 생겼어. 1,000만 원만 급하게 좀. 민수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장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 앞에서 이게 들키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근 후 집 앞 주차장. 저녁 욕 없이 민수는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응시했다. 장모님의 메시지는 오후 3시에 왔지만 그는 아직 답장을 못하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머님이 급하시다는데 핸드폰 너머로 아내 지혜의 전화가 왔다. 전화 목소리. 여보, 아직 안 들어와? 엄마가 자꾸 전화하시는데 당신한테 연락했대? 떨리는 목소리. 응, 메시지 받았어. 1,000만 원이 급하시다고. 조심스럽게. 여보, 근데 지금 우리 개인회생 중이잖아. 그거 괜찮은 거야? 나도 그게 걱정이야. 지난번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전화 너머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 목소리. 지혜야, 사위 전화야. 바꿔봐. 난처한 목소리. 엄마가 직접 통화하시겠대. 민수는 눈을 감았다. 장모님을 뵙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장모님은 언제나 자신들 부부를 도와주셨다. 딸 하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민수가 회사에서 힘들 때도 장모님은 늘 곁에 계셨다. 전화 받으며 어머님 다급한 목소리. 사위야, 미안해. 내가 또 이러는 거 알아. 근데 정말 급해서 옆집 사는 김 사장이 사업 자금이 급하대.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는데. 그리고 나한테 100만 원 이자도 준다고 머뭇거리며. 어머님, 그게 사위야.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았니? 근데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니까. 김 사장이 그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사람이야. 절대 안 떼먹어. 민수의 머릿속에서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회사 회식 자리. 민수 씨는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월급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회사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월급은 2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미안하네, 강 팀장. 회사 사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살아남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때부터였다. 줄어든 월급을 메우기 위해 민수는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다. 딸 하연이의 학원비,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장모님께서 급하게 필요하시다던 2,000만 원까지. 회상 속 독백. 괜찮아.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갚으면 돼. 하지만 보너스는 나오지 않았다.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23년 가을 민수의 총 채무액은 8,500만 원에 달했다. 차 안 전화로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서요. 목소리 높아지며. 개인회생? 그게 뭔데? 사위가 나한테 돈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잊지 못하고. 사위야, 내가 그동안 너희 집에 얼마나 도와줬는데. 하연이 중학교 입학금도 내가 냈고 지혜가 아플 때 병원비도 내가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한데 지금은 제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놔서 전화가 끊겼다. 장모님은 화가 나신 듯했다. 민수는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걱정스럽게. 어떻게 됐어? 끊으셨어. 화나신 것 같아. 눈물 글썽이며. 여보, 우리 어떡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내신 적 없는데. 민수는 아내를 안아주려 했지만 지혜는 몸을 돌렸다. 솔직히 말해봐. 개인회생 중인데 엄마한테 돈 빌려드리면 정말 안 돼?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 개인회생 중엔 새로운 채무를 만들면 안 된다고.
특히 가족이나 친척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대. 빌려주는 게 채무야? 우리가 빌려주는 건데? 그게 말끝 흐리며 다음 날 아침 식탁 딸 하연이가 등교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았다. 평소와 달리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다. 눈치 보며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빨리 먹어. 왜 할머니랑 싸웠어? 어젯밤에 할머니 목소리 들렸는데 딸을 바라보며 하연아,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고개 숙이며 아빠 미안해. 내가 학원비 때문에 손 내저으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연이가 학교에 간 후 민수의 핸드폰으로 또 다시 카카오톡이 왔다. 이번엔 처남이었다. 매형,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세요.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개인 회생이 뭐길래 그것도 못 빌려드려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혼잣말 1,000만 원이 큰 돈 아니라고? 아내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오빠가 또 뭐라고 했어? 메시지 보여주며 이것 봐. 나보고 가족도 못 챙기냐고. 여보, 우리 그냥 엄마한테 빌려드리면 안 될까? 1,000만 원이면 우리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으면 놀라며. 지혜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개인회생 신청했잖아. 목소리 높이며 알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내시는데 어떡해? 우리 엄마 평생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정말 안 돼.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 회사. 점심시간 민수는 동료 박대리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팀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억지 미소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번에 개인회생 신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고개 끄덕이며 서울 회생법원에서 지난달에 개시 결정 났어. 이제 3년간 매달 160만 원씩 갚으면 돼. 다행이네요. 근데 개인회생 중에 조심해야 할 거 많지 않아요? 그게 새로운 빚을 만들면 안 된대. 그리고 가족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에? 빌려주는 것도요? 응.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개인회생 중엔 모든 재산 변동 사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대. 만약 1,000만 원을 가족한테 빌려주면 그게 재산 유출로 보일 수 있대. 고개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근데 팀장님,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말 끊으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점심을 먹고 돌아온 민수는 자리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개인회생 중 가족에게 돈 빌려주면 검색 결과에는 여러 법률 상담 사례가 나왔다. 개인회생 중 채무자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재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계획 이행 중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면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끄고 고개를 떨구었다. 작게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 집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지혜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다가가며 지혜야 울었어? 고개 돌리며 아니야 장모님이 또 전화하셨어? 눈물 흘리며 엄마가 나보고 이혼하래. 당신 같은 무능한 사위는 필요 없다고 충격받으며 뭐라고? 울먹이며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고작 1,000만 원도 못 빌려주냐고. 개인회생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아내 손 잡으며 지혜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손뿌리치며 여보, 솔직히 말해줘. 정말 1,000만 원 빌려드리면 개인회생 취소돼? 변호사님한테 다시 물어볼게. 내일 사무실에 전화해서 소리 지르며 내일? 엄마는 지금 당장 필요하시다는데.
김 사장이 모레까지 답 달래. 당황하며 지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은 편하지. 당신 친정어머니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장모님은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민수가 회사에서 잘릴 뻔했을 때도 장모님이 500만 원을 빌려주셔서 급한 불을 껐었다. 조용히 알았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다음 날 오전 법률 사무실 전화 상담 민수는 회사 화장실에 숨어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목소리. 네, 강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 변호사님. 제가 지금 개인 회생 중인데요. 장모님이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시대요. 제가 빌려드려도 될까요? 단호하게 안 됩니다. 당황하며 네. 근데 제 돈으로 빌려드리는 건데 강민수 씨, 지금 개인 회생 개시 결정 받으셨죠? 변제 계획 이행 중이시고요. 네, 매달 16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수 씨의 수입에서 생활비 제외하고 남는 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건 재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근데 장모님이신데 가족인데도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는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봐요. 특히 개인 회생 중에는 모든 재산 변동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만약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보고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절박하게. 그럼 만약 제가 빌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최악의 경우 개인 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개인 회생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충격받으며 취소요? 네. 그럼 민수 씨는 다시 8,500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갚은 돈도 의미 없어지고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저녁 집 거실 민수는 아내와 딸을 거실에 앉혔다. 진지하게 지혜야 하여나 오늘 변호사님께 전화했어. 기대하며 그래서 빌려드릴 수 있대? 고개 젓으며 안 된대. 절대로. 목소리 높이며 왜? 이유가 뭔데? 들어봐.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개인 회생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제도야.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관리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최소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둘째,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총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재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는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어. 3년 동안 매달 160만 원씩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되는 거야. 짜증스럽게.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엄마한테 돈 빌려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차분하게. 개인 회생은 법원이 내 재산 상태를 계속 감시하는 거야. 매달 내가 얼마 버는지, 어디에 쓰는지 다 보고해야 해. 놀라며 아빠가 번 돈을 법원에 보고해? 고개 끄덕이며 그래. 그래서 만약 내가 장모님께 1,000만 원을 빌려드리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줄 돈이 있으면 왜 채권자들한테는 안 갚지? 이해 안 되는 표정. 근데 그건 빌려주는 거잖아.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데 그게 문제야.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빌려주는 건지 아니면 재산을 숨기려는 건지 알 수 없어.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더 의심스럽게 봐.
개인 회생 중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재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 시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회생 중 채무자의 수입은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물 글썽이며 그럼 정말 방법이 없어? 고개 숙이며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만약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빌려드리면 개인 회생이 취소될 수 있대. 놀라며 취소? 그래. 법원이 나를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로 보면 개인 회생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다시 8,500만 원의 빚을 안게 돼. 지금까지 갚은 돈도 다 의미 없어지고 아빠 손 잡으며 아빠 그럼 우리 어떻게? 딸 쓰다듬으며 하연아 괜찮아. 아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주말 오후 장모님 댁 방문 민수와 지혜는 용기를 내서 장모님 댁을 찾았다. 장모님은 문을 열어주시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차갑게 왜 왔어? 고개 숙이며 엄마 죄송해요. 정중하게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장모님은 마지못해 거실로 안내했다. 셋은 소파에 앉았다. 진지하게 어머님 제가 지금 개인 회생 중이라는 거 아시죠? 퉁명스럽게 알지. 그래서 나한테 1,000만 원도 못 빌려주겠다라는 거잖아. 차분하게 어머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개인 회생이 정확히 뭔지 민수는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다. 자신이 왜 개인 회생을 신청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만약 장모님께 1,000만 원을 빌려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머님, 제가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어요. 3년 동안 매달 160만 원씩 갚으면 나머지 5천만 원 정도는 탕감됩니다. 조금 누그러지며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총 빚이 8,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3년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법원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놀라며 그런 제도가 있어? 끼어들며 엄마, 그게 개인 회생이에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새로운 빚을 만들면 안 되고 법원의 모든 재산 변동을 보고해야 하고 덧붙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님께 1,000만 원을 빌려드리면 법원에서 이걸 재산 유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개인 회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표정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데? 다시 8,500만 원의 빚을 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갚은 돈도 다 의미 없어지고 채권자들이 다시 저희를 압류하고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드러워진 목소리. 사위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구나. 눈물 흘리며 엄마 나는 개인 회생이 그냥 빚을 좀 줄여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지. 안도하며 어머님 김 사장 일은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장모님 손 잡으며 엄마 정말 죄송해요. 딸 손 토닥이며 괜찮아. 엄마가 이해 못해서 미안해. 사위야 너 3년만 잘 버텨. 그럼 빚에서 해방되는 거지? 고개 끄덕이며 네 이 어머님 3년 후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힘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 손 잡으며 여보 고마워. 엄마한테 잘 설명해줘서. 미소 우리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야. 근데 여보 개인회생 중에 조심해야 할 게 또 뭐가 있어? 진지하게.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재산 변동이 생기면 무조건 법원에 보고해야 한대.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는다든지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퇴직금을 받는다든지 복권? 우리가 복권을 살 돈이 어딨어. 웃음 따라 웃으며 그래도 알아둬야지. 그리고 또 법원의 허락 없이 해외여행도 못 간대. 놀라며 해외여행도?
응. 개인 회생 중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에 나갈 수 있어. 개인 회생 중 채무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재산 변동 사항은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기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규정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년이 길긴 하네. 아내 손 꽉 잡으며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3년만 참으면 우리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어. 고개 끄덕이며. 응. 그래, 파이팅. 한 달 후, 집거실 민수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했다. 개인 회생 변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서였다. 안도하며 지혜야, 법원에서 왔어. 우리 잘하고 있대. 달려와서 정말? 보자. 둘은 함께 통지서를 읽었다. 방에서 나오며 아빠,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딸 안으며 응, 하연아, 아빠가 잘하고 있대. 법원에서 칭찬했어. 웃으며 우와, 아빠 대단해. 남편 어깨에 기대며 여보, 우리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고개 끄덕이며 응, 이제 2년 하고도 몇 개월만 더 버티면 돼. 문득 민수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 왔다. 장모님이었다. 사위야, 김 사장 일은 잘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냥 열심히 살아. 엄마가 응원할게. 민수는 메시지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작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주말 오후 공원 산책 민수와 지혜, 하연이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웃으며 그럼 우리 딸 먹자.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벤치에 앉았다. 남편에게 여보, 개인 회생 끝나면 우리 뭐 하고 싶어? 생각하며 하연이랑 여행 가고 싶어. 제주도라도. 신나며 진짜? 제주도 가도 돼? 딸 머리 쓰다듬으며 응. 3년 후엔 법원 허가 없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저축하자. 조금씩이라도. 고개 끄덕이며 그래. 이제 빚에서 벗어나는 게 보여. 조금만 더 힘내자. 강민수 씨는 개인 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 1,000만 원을 빌려드리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개인 회생 중에는 작은 유혹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누구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의 상담 신청 폼으로도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중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고정 댓글에서 무료 자가 진단 해보세요.